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코스닥의 강세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는 악재성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만에 양대 시장에서 모두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고 코스닥은 2차 전지와 엔터주 그리고 OLED 강세 덕분에 오늘 무려 2% 넘게 오르면서 830포인트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런 시장에서 소외되면 안 되겠죠. 오늘 두 분과 함께 든든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이창환 부장 그리고 이상경 차장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차장님이 이틀 전에 공포지수가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정말 시장이 저점을 다지고 그래도 좀 바로 올라왔네요. 네, 투자 심리가 20을 기록하면 항상 경험상 그때가 나름 이제 판단을 이제 이연시키는,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자 하는 부분도 나름 여기서는 판단을 조금 보류하고 파시는 분들도 여기서는 바닥권이라고 판단했던 투자 심리 지표가 20을 기록하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반등의 질 같은 경우는 좋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박스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죠.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CFD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조사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을 좀 억누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오늘 시장에 대한 반등 자체가 그동안에 조금 트리거가 발생했던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좀 반등을 좀 이끌었고 여전히 자동차 업종 그리고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에 강했던 엔터주 중심으로 좀 시장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의 전체 참여자가 10이라고 하면 시장을 움직이는 헤비 트레이더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큰 금액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위 3%에 대한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주요 계좌들이 아직까지는 좀 시장을 좀 관망하는 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거래 대금이 좀 살아나고 이제 월요일 날 기준이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마무리되면서 2분기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좀 기다리는 모습인데 조금은 종목별 포트 교체라든지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절하는 가운데 여전히 제가 월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굉장히 좋은데 엔터주들 실적에 대해 비례해서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 미디어 컨텐츠 ETF를 좀 사보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오늘 봤거든요. 미디어 컨텐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편입되어 있는 게 엔터 4사와 함께 아프리카 TV라든지 그리고 그 밑에 스트리밍을 하는 기업 총 9개가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ETF로 미디어 콘텐츠를 좀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좀 시장 방법일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분위기는 자동차 엔터 중심으로 조금 시장 대응을 좀 고민하는 움직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슈가 계속 됐던 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인데 두 번째 협상도 실패가 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일부 우려가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는 우리 시장에 좀 많이 큰 영향을 주진 않는 걸까요? 영향을 좀 줬던 거죠. 그동안 줬었던 거고 어쨌든 기간 협상은 다 연장이 됐으니까 언젠간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단순히 부채 협상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대선과 연관되는 문제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표를 어필하기가 어렵고 또 공화당 입장에서 좀 반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선과 연관되는 측면에서 계속 노이즈는 있겠지만은 협상이 안 되진 않는다. 반대는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노이즈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수 자체가 계속 크게 바로 그 협상 전까지는 치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협상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두 분의 평가 들어봤고요. 그 안에서 세부적인 뉴스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올라왔는지 세 가지 주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이번 달 증시 거래 대금이 급감했지만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장 향방 전망해 보도록 하고요. 배터리에 대한 이슈입니다. LG화학이 전지 소재 매출을 6배 키운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또 애플이 차량용 스마트 테이블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애플카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죠.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다시 10조 원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SG증권 사태, 2차 전지 조정, 미국의 이슈가 지연되고 이런 악재가 이어졌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자금 유입은 많이 감소하고 있지만 공매도는 또 반대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겹 악재가 동시에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일단 1분기에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고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던 찰나에 여러 가지 좀 트리거가 발생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재작년, 특히 재작년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 작년 하반기에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올해 이제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기 때문에 과거 정부 2년 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정권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인프라 투자라든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발현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뭐 주가 특히 경기 부양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되는 시점인데 다만 이제 환율 부분이 굉장히 좀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1,200원대 초반, 1,100원대 중반에 있던 환율이 현재는 1,350원 정도 내에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뭐 1,500원 우려감이 좀 있었던 흐름들이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쪽에 들어오는 자금에 대한 여력,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환율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니케이 지수가 계속적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인 매력도가 경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트레이드 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오히려 니케이 쪽에 대한 자금 집행이 좀 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중국 특히 이제 홍콩 H를 중심으로 나왔던 자금들이 네. 아시아 쪽에서 머물다가 대만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일본에 대한 자금 집행으로 좀 쏠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1분기에 좀 좋았던 흐름들이 이어졌고 이런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주도주 같은 경우가 좀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쉬어가는 구간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분기에 이런 모멘텀이 쉬어가느냐. 근데 주변에 보면 자금 여력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내가 종목을 사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대기 자금들이 굉장히 좀 풍부한 시장 흐름인 것 같아서 여전히 주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2,400선 초반이라든지 만약에 이번 달 말에 이제 뭐 부채 한도에 대한 트리거가 좀 발생이 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8%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아는 재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만약에 그런 재료가 만약에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분위기는 대기 자금은 굉장히 좀 풍부한 상태다라고 좀 보는 게 맞아서 조금은 깊이 있는 스터디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비중에 대한 편입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하반기에 좋아지는 업종에 대한 편입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는 게 현재 시장을 좀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공매도가 아무래도 좀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에 몰리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또 2차 전지 부장님, 이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에코프로 BM이 지금 공매도 잔액이 좀 가장 많다라고 하던데 네. 아무래도 이 홍콩계 쪽에 있는 펀드가 주범이다 그런 말들도 있던데 오늘 다시 쇼커브가 조금 들어오면서 에코프로가 좀 반등이 나온 걸까요? 제가 만약에 공매도 세력의 입장이었을 때는 네. 어제 오늘 장은 정말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홍콩계 그 롱숏 펀드가 들어왔다는 이제 소문이 좀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전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그 공매도 쳤던 그 홍콩 그 롱숏 펀드의 펀드 매니저가 네. 그 잘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이제 그쪽에서 지금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포지션이 좀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큰 게 LG화학, 그 LG 에너지솔루션, LLF까지 지금 두루두루 이제 공매도를 치면서 그러면 그 자금 가지고 뭔가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 쪽으로 아. 집중 매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계속 보면은 매일 이제 그 외국인들 매도 상위에 4개 종목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이 4개가 딱 있고 매수 종목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개가 계속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가 오늘 프로그램 매수 2위였었습니다. 2위였는데 갑자기 프로그램 매도 1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갑자기 그 반등이 세졌어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CLSA가 그 삼성전자를 55만 주를 장 초반에 샀는데 갑자기 확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프로그램 매도 1위로 올라갔고 오늘 마감까지 CLSA에서 98만 주 이상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는데 CLSA가 홍콩계 펀드, 그 홍콩계 증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홍콩계 롱숏 펀드가 와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을 공매도로 치고 있다는 게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게 오늘 포지션에 딱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오늘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나머지 2차 전지 수급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수급이 변하는 걸 보니까 그게 주범이 CLSA였다라고 보면은 공매도 포지션 노출됐습니다.
그러면은 공매도는 포지션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패가 읽혔기 때문에 공매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이 이제 좀 펼쳐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포지션이 드러난 공매도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 되게 좀 얘네 그 공매도세력이 얕봤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의 2차 전지를 투자하는 개인들은 보통 개미가 아니고요. 네. 큰 성 개미가 많고 그리고 상당히 공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공부가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적어도 2, 3년 이상의 장기 투자 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량이 안 나오고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대주가 0이고요. 대차장고도 지금 구하기 어려울 정도라서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루에 그 종목당 공매도 금액이 800억에서 1000억씩 종목당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네. 그런데 지금 그 4월 20일부터 줄고 이렇게 했으면은 종목당 대략 공매도 금액이 한 1조 5천에서 2조 정도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상황할 거냐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대차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입장에서는 그 많이 친 만큼 주가가 빠졌어야 되는데 네. 안 빠진 거예요, 그만큼. 더 빠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매도 그를 친 2차전지 공매도 친 세력들은 지금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조만간 숏 스케줄 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홍콩계 펀드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공매도를 했었지만 주가가 좀 며칠 사이에 반등을 하면서 쇼커버가 들어왔고 에코프로를 매수했던 자금이 삼성전자를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했다라고 네.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포지션이 드러난 공매도는 무섭지 않다라고 해주셨는데 2차 전지주가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좀 살아나는 걸까요? 사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대장 업종이고 주도주 역할을 하는 흐름인데 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6,800원대 처음 7년 전에 탐방을 갖고 네. 주가가 뭐 최근에 올라온 흐름들도 쭉 봤는데 성장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회사에 대한 믿음, 특히 이제 최근에 뭐 CEO에 좀 트리거가 발생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인이 되는 시점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K 전지라고 하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대장 업종에 대한 평가라든지 최근에 수급 부분이 1분기 어느 정도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향후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서 IRA 세부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부터 발현이 되는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머티리얼 쪽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완성품이 미국에서 이제 완제품에 되는 과정을 거치면 정가, 가격에 대한 이연 부분도 원활하게 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고 나서 충분히 하반기에는 다시 주도 업종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의 향방이 좀 코스닥 지수의 상승에 미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쇼커버가 계속해서 좀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련해서 배터리 이슈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LG화학의 포부가 나왔습니다. LG화학이 전기 소재 매출을 30조까지 늘린다고 하죠. 지금 대비해서는 6배 키우는 거고요. 기존 목표 대비해서도 9조 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뭐 지난달 중반까지만 해도 LG화학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는데 계속해서 좀 주가가 많이 꺾였잖아요. 여기서 과연 바닥을 좀 잡은 걸까요? 좀 바닥 잡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2차 전지 섹터는 그저께 바닥을 다 잡았습니다. 일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LG화학도 양극재 쪽에서 이제 그 캐파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LG화학과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기술력에서는 거의 최상위거든요. 네. 사실상 그 특허도 LG화학이 양극재 기술 쪽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뭐 CATL과 좀 중국계 이제 양극 그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지금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이제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 네. 지금 돈 받겠다고 경고문을 보낸 상태고요. 그리고 그 지금 양극재 쪽에서는 지금 LG 화학이 대부분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LNF 포스코 퓨처엠까지 다 이제 기술 좀 전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LG화학이 최고인데 네. 이제 화학 산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인정받지 못했다가 최근에는 그 동사의 이제 양극재라든가 그 첨단 전지 소재 부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지금 2차전지 종목으로 묶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그냥 2차전지 섹터 갈 때 같이 가고 빠질 때 같이 가고 그렇게 지금 양극재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고 아마 LG화학과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가 좀 더 견조한 모습을 일단 주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일단 그 3대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그 전기 소재 그리고 친환경 소재, 혁신 시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매출 가이던스를 높였습니다. 이 3대 사업이 이제 작년에 매출액이 6조 6천억이었는데 지금 2026년도에는 18조 그리고 2030년도에는 40조까지 매출을 확대하겠다라고 가이던스를 높였고요. 기존에는 2030년까지 21조였는데 이게 30조까지 상향을 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보시면 되겠고 특히 양극재 캐파화가 좀 중요한데 2028년까지 이제 47만 톤 목표를 좀 제시를 일단 했고요. 2026년도에 이제 28만 톤이니까 한 3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 캐파로는. 그리고 동사가 이제 현재 양극재는 거의 이제 LG 엔솔 위주로 이제 내부 판매 위주인데 2030년도에는 그 내부 판매 비중을 이제 그 외부 판매 비중이 이제 3%에서 한 40%까지 높이겠다 했으니까 아마 저 이후에는 외부 판매 비중이 높아질 때는 좀 더 그 양극재에 대한 밸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그 내일이 아마 배터리 데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내일요? 시장에서. 그래서 LG 엔솔에서도 이제 뭐 망간 리치라든가 그 LFP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발표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내일 배터리 데이 그 내용들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이미 2차 전지는 주가 바닥을 잡았다. 이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고 LG화학이 두각을 나타내는 소재 쪽 이슈 앞으로도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이슈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애플카 주제로 넘어가 보죠. 애플이 차량용 스마트 테이블 관련 기술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일단 애플카가 26년에 정식으로 출시될 거다라고 하던데 네. 스마트 테이블 관련해서 수혜주를 어떤 걸로 볼까요? 아무래도 OLED 쪽을 봐야겠죠?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이제 14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3년 전에 기아차의 비밀 유지 협약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노출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트리거가 좀 발생이 됐는데 네. 이제 폭스콘 같은 경우가 올해 2월 달에 이제 미니버스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인수를 검토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던 가운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폭스콘 이제 자동차 특히 이제 생산을 하는 조립 공정에 대한 특허 부분들이 좀 발현이 되는 모습인데 계속적으로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특허 부분 특히 이제 천장의 이제 명암을 조절하는 부분하고 네. 이제 인도어에 대한 부분들 특허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특허가 네. 대표적으로 이런 특허를 발현을 해서 이제 생산되는 자동차 모형을 좀 예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R&D 인력을 또 50% 또 이제 해고를 했어요.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레벨 3, 레벨 4로 가면 자동차 제조 업체가 자율주행에 대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안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쪽까지 가는 부분들은 좀 제약이 있을 것 같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고 네. 2025년 뉴욕을 중심으로는 택시가 이제 기사가 없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생산이 되면 약 이제 10만 불 내외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비싸네요. 너무 비싸잖아요. 네. 애플이 꿈꾸는 거는 소위 말해서 웨이팅하는 수요 대기가 있어야 되고 대중화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물론 소위 말해서 애플 바라고 하죠. 그러면 네. 대중성이 있는 가운데 시장에 대한 퍼포먼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기아 쪽과 협업을 했던 부분도 현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라인업을 갖고 있고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고 네. 그 당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엘레바마 쪽에 현지 공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폭스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국내 기업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긴 하겠지만 현재까지 시장 움직임은 폭스콘이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이 되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양산 시점과 가격,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석유 화학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꿈꾸는 게 애플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빠르면 2025년, 26년에 준비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이 조율이 되고 확인이 됐는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다가오고 얘기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빠르게 준비하는 애플의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뭐 주가 반응이 정말 좋았잖아요. 이틀 전만 해도 OLED 탑재한 맥북 양산이 미뤄진다라는 소식에 주가 반응이 정말 안 좋았는데 호재가 나오니까 또다시 탄력을 받는 좀 회복을 빠르게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관련주들을 좀 매수해봐도 될 만한 타이밍일까요? 오늘 근데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이 이슈가 아니라 그 네. LG 디스플레이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네. 것 같고요. 애플카 이슈는 크게 큰 것 같지는 않고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나요? 이제 스마트 테이블 같은 경우라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 형태의 이제 테이블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특허가 침을 가해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각도를 이제 구부릴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런 테이블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크게 오늘 시장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전망을 네. 좋게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약간 뷰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 이게 이유가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더딜 수 있겠다, 느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게 경기 둔화라든가 침체 우려가 생기면서 이게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이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게 확실히 이제 그 법안 문제가 가장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은 그 레벨 4까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돼 있는 상태라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까 이게 도입에 되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그 해당 부품 업체들이 책임이 되는 그런 문제가 그렇죠. 벌어지다 보니까 네. 이게 쉽게 도입이 만만치가 않고 거부감도 큰 것 같고요. 자율주행을 상당히 많이 도입했다는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게 또 이게 많이 좋아 보이는데 그 대부분 기술이 네. 흠진 기술이 많습니다. 국내 업체들 기술을 훔쳐다가 지금 자율주행에 쓴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게 이제 글로벌 표준되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검증이 안 된 걸 막 갖다 쓰는 경우가 있어서 중국이 많이 그 자율주행 쪽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노하다고 크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 전장용 업체들에 대해서 저도 뭐 MLCC라든가 기판이라든가 등등 좀 좋게 보면서 좀 대응을 해왔었는데. 네. 실제로 실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느리고요. 전장용 MLCC 섹터도 생각보다 그 판매 비중이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으면서 그렇죠, 오히려 아직까지는. 지금 IT나 가전 쪽에서 실적이 부러지면서 실적들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네. 수출 실적에서도 3월까지 좋다가 4월부터 지금 수출 실적이 중국 쪽의 그 IT 시장이 성장이 이제 경기 반등이 좀 느려지면서 실적들이 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최근에 그래서 MLCC 섹터도 지금 주가가 안 좋은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쪽은 좀 개별적으로 좀 특화되게 그래도 실적 나온 기업도 있거든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네. 또 잘 나오는데 개별 업체를 픽을 해서 투자를 하실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 산업의 그 어떤 섹터로서 그 성장주로서 투자하기가 네.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섹터의 전반적인 투자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LG 디스플레이 이슈가 이 OLED 관련주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하셨는데 그 종목 저희가 바로 다음 특징주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왔던 특징주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말씀드린 LG 디스플레이 오늘의 상승을 이어갈지 짚어보고요. 또 FDA 허가 신청 완료 소식에 급등했던 HLB의 주가 향방, 마지막은 이 걸그룹 50/50 관련주로 꼽히는 그래디언트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이슈가 있었죠. 뭐 이르면 이번 분기 안에 삼성전자의 OLED TV 패널을 공급한다는 뉴스입니다. 과연 적자에 벗어날 수 있을지,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죠. 두 분 다 예스 두셨습니다. 근데 양사에서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뭐 선을 긋는 것 같던데 이게 이슈가 성사됐다라고 보고 예스를 주신 걸까요? 네, 항상 이런 트리거는 사실 무근 검토 중이다. 그리고 네. 결론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예스? 좀 확인이 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밑단에 움직이는 장비 업체들 분위기라든지 특히 이제 삼성이 LG랑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1조를 기록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작년에 2조를 기록했는데 분기 1조를 적자 기록을 했고 최근에 LG전자 쪽에서 차입을 결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BOE 쪽에서는 따라오는 입장이고 가격 결정이라든지 패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7년 정도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좀 취하고 있는 가운데 어찌됐든 F량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좀 살아나는 가운데 삼성 LCD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패널이라든지 대형 쪽으로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비상장이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OLED 쪽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특허 부분을 좀 준비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LG 쪽하고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동사 부분들이 좀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 또 정부 지원 얘기가 나왔죠. 디스플레이 쪽 K 이제 네. 반도체 이후에 이제 KIT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속력이 붙고 탄력이 붙으면 아마 이번 1분기 적자 부분들이 좀 충분히 기반영된 가격인 것 같고요. 다만 LG 디스플레이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특히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제 다만 시장에서 또 이제 반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좀 살아나면서 적자 부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가운데 좀 하반기 좀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진행이 되는 건지 부장님도 이 이슈가 정말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스를 주신 걸까요? 사실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계속 여러 차례 무산되다가 네. 지금 어느 정도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업계에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허 자체가 QD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냥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네. 뭐 이렇게 해도 무리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물량이 뭐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뭐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이제 그 한 11,000원대, 12,000원 밑에서 이제 저점 찍고 한 17,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좀 눌렸는데요. 뭐 실적 안 좋아서 좀 빠졌던 것이고, 네. 올라왔던 모멘텀은 뭐 낙폭 과대이기도 하고,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그 모멘텀이 향후에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잡았다가 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자체 주가를 보면 좀 바닥은 잡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대세 상승을 가기에는 아직은 좀 때가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 LG 디스플레이의 투자 포인트는 향후에는 그 수주 산업에 있을 거고요. 올해 이제 연초에 LG 디스플레이 이제 그 사장님께서 이제 동사가 이제 수주형 사업을 그 매출 비중을 50% 이상 늘려야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주형 산업, 특히 전장용 디스플레이와 이제 사운드 시스템 쪽에서의 수주 잔고가 대략 한 지금 10조 정도 있는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매출로 매출 비중이 지금 30% 미만에 있습니다. 최근 네. 3년까지 계속 이게 50% 이상 가고 향후에 70%까지 지금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용 특히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이런 수주형 산업의 매출 비중이 동사가 차지하는 분기 매출이 50% 이상이 넘을 때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분기 실적 나오고 사업 보고 나올 때마다 그 수주 사업 그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한번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지금은 뭐 매수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블랙홀님이 또 LG 디스플레이 손절하고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주가 바닥을 다졌지만 뭐 정부 정책까지 더해져서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주가 향방에 대해서 예스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HLB 보도록 할게요. 이 리보세라닙의 신약 허가를 FDA에 신청했다라는 뉴스에 오늘 급등이 나왔죠. 주가가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의견이 갈렸습니다. HLB 그룹주가 모두 강하게 올랐거든요. 네. 이 열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FDA 신약 신청하는 게 허가를 또 받으면 또 시세를 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의미가 있는 반등이고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했던 부분들이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고, 네. 시기적으로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1분기 주도 업종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부분들이 HLB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뭐 이런 FDA 간암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처음 듣는 얘기냐 아니면 준비했던 부분들이 발현이 됐냐라고 하는데, 과거 제약바이오가 한 3년 전에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들이 좋았을 때는 네. 이런 부분들이 트리거로 추가적인 반등이 시세가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또 다시 또 반등 구간으로 또 이끌어가는 흐름들이 있었고, 2차, 3차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알테오젠을 2년 전에 그 신촌 쪽에 이제 준비했던 사업소가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탐방을 가서 들었던 얘기가, 그때 처음 들었던 게 이제 면역 항암제였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에 6개월 동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세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셀티리온을 중심으로 CMO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발현이 됐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뭐 HLB를 중심으로 기존에 항암 효과가 있는 기초 소재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현을 해서 면역 항암제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러니까 1상에서 2상을 가고 2상에서 3상, 특히 3상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서 좋은 흐름들, 특히 거래량 기준으로는 주가가 좀 어느 정도 HLB 삼형제라고 하죠.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쭉 이어질지는 아마 이번 주 후반이라든지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보고 판단하자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HLB는 예스, 노 의견이 갈렸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은 그레디언트입니다.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인터파크가 상호를 변경한 거죠. 이 걸그룹 관련주로 묶였고 오늘 상한가를 지켜냈는데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은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두 분은 주식 때문에라도 이 50-50 걸그룹을 아실 텐데, 부장님은 이 종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톡방에서 노래를 한 곡 뽑으시던데. 그 가사 썼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 멤버 저는 이름도 근데 예스 갑자기 드렸는데 날아가시고. 노라고 돼 있네요. 예스이신가요? 네. 네, 상한가 그래야지 예스. 나왔겠으니까 내일 뭐 갭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HLB도 그렇고 그 그레디언트 예스 드린 건요. 네. 잘 몰라서 이제 아. 전에는 잘 모르면은 좀 다 노드 드렸는데 네. 이제는 좀 마음을 좋게 써가지고 예스 드리기로 했습니다. 팬심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한데 네. 지금 그 50/50가 이제 빌보드 싱글 차트 17위를 기록했고 8주 진입했다고 돼서 이제 네. 블랙핑크 기록을 깼습니다. 그 걸그룹 그 사상 이제 최다 그 타이 이거 지금 기록을 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그 50/50 큐피드라는 노래가 지금 그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거고요. 원래 중소기업사이기 때문에 그 50/50 관련주를 찾기는 어려워서 관련주가 많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늘 보니까. 되게 찾은 거죠. 근데 그렇게 없다가 그래서 정말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없다가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그 50/50 관련주가 하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뭐 지니미니 이런 것도 관련주로 움직이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음원을 유통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협력사로 통해서 음원 유통 때문에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실제 수익으로 뭐 어떤 실적으로 갖기에는 좀 무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그냥 테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그 4세대 걸그룹의 지금 특징을 고스란히 지금 그 50/50가 좀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상당히 그 뉴진스라든가 되게 유사합니다. 이런 그 발성이라든가 창법이라든가 창법도 분석을 하셨어요. 네, 이제 그 멤버들 다 일일이 다 4명을 다 분석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메인 보컬이 이제 시오라든가 그 리드 보컬이 아랑 같은 경우가 되게 지금 요즘 창법에 전형적으로 맞는 창법이고요. 아랑 목소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 굉장히 예. 이제 그 꾸며진 그 포장되는 창법이죠. 요즘 그 네. 트렌드입니다. 그게 저렇게 그냥 생목이 아니라 잘 이렇게 그 가꿔진. 그래서 네. 유진스도 이제 그런 창법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고요. 전문가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 음색이 네. 되게 좋게 지금 들리는 이유가 네. 지금 요즘 창법입니다. 그 4명 멤버 4명이 전부 다 좀 그런 상황이고 이게 네.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굉장히 꽂힌 게 처음에 반응이 좋으니까 그 기획사에서 굉장히 재빠르게 트윈 버전을 영문 버전을 이제 냈고요. 맞아, 영어 버전 네, 영어 냈더라고요. 버전은 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멤버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근에 3년 동안 영어를 네.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영어 인터뷰도 잘하더라고요. 네, 바로 즉석에서 영어 인터뷰가 될 정도로 이미 네. 준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렇게 가치가 있을 거고요. 노래 한번 다 네. 들어보시고 나머지 노래도 다 괜찮거든요. 들어보시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50/50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렇게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들 많이 들어봤고요. 투자하실 때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님 그리고 이상경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